이번 시간은 행복 소비 시간입니다. 한국소비자원 이찬양 울산 지원장이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이 세탁소에 맡긴 의류가 만약에 분실이 된다면 이 누구나 다들 난감해 네. 하실 것 같은데요. 이 세탁물 분실 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이 분실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뭐 현황은 좀 어떻습니까? 네. 네, 이제 겨울에 접어들었고, 이제 겨울에 입었던 옷들을 봄이 되면 내년에 또 장기간 보관하기 위해서, 옷들을 뭐 깨끗이 세탁하기 위해서 세탁소에 맡기는 경우가 많겠죠. 네. 예, 물론 이제 겨울에 입은 옷들도 필요하다면 지금 세탁소에 맡기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요. 아무튼 세탁 업체에 세탁을 좀 의뢰한 이후에 세탁물이 분실되는 피해가 매년 반복되고 있어요. 이와 관련해서 소비자들은 경각심을 좀 가지고서 주의할 필요가 좀 있어 보입니다. 현황을 좀 말씀드리면 한국소비자원에서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3년간 세탁물 분실 관련 민원을 살펴봤습니다. 소비자 불만 상담 건수는 약 6,200여 건이었고요. 피해구제 사건은 270여 건에 달합니다. 세탁물 분실 피해는 매년 줄어들지 않고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서 좀 경각심을 갖고 좀 주의를 해야겠습니다. 네. 이 세탁물 분실 피해 이 굉장히 생각보다 많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요. 이 분실 피해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예,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세탁물 불신 관련 접수된 피해구제 사건을 살펴보니까요. 계절이 바뀌어서 겨울옷을 세탁하는 4월에서 6월에 한 100여 건 정도가 발생했고, 여름옷을 또 세탁하는 10월에서 12월에 지금쯤에 아마 또 해당이 되겠는데요. 한 80여 건이 좀 접수가 되었습니다. 즉 각각 한 30%, 20% 이상 되어서 총 어떤 피해 사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지금 입고 있는 옷들도 겨울이 지나면 봄철에 또 세탁을 하고 또 봄에 입은 옷들은 또 여름에 입은 옷들은 또 가을에 또 겨울에 또 세탁을 해서 보관해 놓는 경우가 많아서 아무래도 기간이 좀 있어서 분실 사고가 좀 다수 좀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세탁물 분실 사고가 발생한 업체별로도 좀 살펴봤는데요. 비스체인 세탁 업체에서 약 80% 정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어요. 네, 그렇군요. 예, 아무튼 세탁소에 옷을 맡겼을 때 분실이 되는 그런 피해가 지금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 자, 그럼 세탁물이 만약에 분실이 되었을 때 이를 증명한다든지 뭐 어떤 좋은 방법이 있나요? 특별하게 세탁물 분실을 증명하는 방법이 그런 걸 구비하기는 좀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세탁물을 맡겼다는 것을 입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탁업도 이제 세탁업 표준약관이라는 게 있어요. 네.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가보시면요, 게시되어 있는데 여기 살펴보면 세탁업자는 세탁할 옷을 받아둘 때 고객에게 세탁물 인수증이라는 것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약관은 이제 공고사항일 뿐이고요. 강행 법률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세탁소에서 이를 철저히 지켜야 하는 것은 꼭 아닙니다. 또 이제 최근 3년간 접수된 피해구제 사건을 분석해 보니까 세탁물 인수증을 교부받은 경우는 한 30%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한 절반 정도 가까이는 그런 세탁물 인수증을 교부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예, 나머지 한 20몇 % 정도는 그것조차 확인이 좀 불가했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세탁물 인수증을 받아 놓는 게 아무래도 조금 피해 구제를 위해서는 유리한 방법일 것 같고, 또 이 세탁업 표준 약관이 있다고 했는데 아무래도 세탁물 분실과 관련된 그런 규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약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세탁업 표준약관 제2조를 살펴보면 인수증과 약관의 교부 의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세탁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세탁물을 인수할 때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재한 인수증을 작성해서 고객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 세탁업체의 상호, 주소, 전화번호, 두 번째 고객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세 번째 세탁물의 인수일, 네 번째 세탁물의 완성 예정일, 다섯 번째 세탁물의 구입 가격, 구입일 등등, 특히 2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요. 여섯 번째 세탁물의 품명, 수량, 세탁 요금, 일곱 번째는 피해 발생 시 손해배상 기준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관 제10조를 살펴보면요, 면책사항도 규정되어 있어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세탁업자는 세탁물의 하자나
세탁의 지체로 인한 어떤 책임을 면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세탁업자의 세탁물 회수에 대한 통지를 했음에도 통지가 도달한 지 30일이 경과하도록 고객이 세탁물을 회수하지 않은 경우, 또 고객이 세탁 완성 예정일 이 다음 날부터 3개월간 완성된 세탁물을 회수하지 않은 경우, 그래서 소비자가 세탁업자로부터 세탁물을 찾아가라고 한 지 30일이다, 또는 이제 세탁물을 맡긴 지 3개월이 경과를 하게 되면 설령 세탁물이 분실이 되더라도 세탁업자에게 책임을 좀 묻기 어렵다라는 점이 있다는 것을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세탁업 관련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은 이 세탁물 인수증을 미교부한 경우에 세탁물이 분실되었다면 세탁소에서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인수증을 받아두면 가장 좋긴 하지만 인수증을 받아뒀다 하더라도 이 옷을 맡긴 지 오래됐거나 하면 아무래도 잃어버릴 염려가 많을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세탁소에 옷을 맡기고 나면 머지않아 세탁이 완료될 텐데요. 지체 없이 조속히 세탁물을 수거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3개월 이상 장기간이 지나도 세탁물을 인수하지 않아서 분실된 경우가 우리 피해구제 사건의 전체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 말인즉슨 누가 먼저 찾아가느냐, 세탁소가 알아서 찾아줘야 하지 않겠느냐의 문제를 떠나서 소비자로서는 세탁을 맡긴 옷은 속히 찾아가는 것이 피해를 방지하는 어떤 지름길이 되겠죠. 그리고 소비자가 세탁물을 맡긴 후에 분실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는 시점이 세탁을 의뢰한 지 통상 1개월 미만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3개월 이상이고요. 세탁물을 맡긴 지 시간이 다소 흐르게 되면 분실 위험이 점점 커지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요. 세탁물을 맡기고 나서 스스로 먼저 찾아가는 생활 습관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의할 점은요. 세탁 의뢰 후에 3개월이 지나도록 세탁물을 찾아가지 않는다면 세탁물이 분실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탁업 표준약관 상에는 세탁업체의 책임이 면책된다고 되어 있어서 좀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현황에서도 봤지만 이 세탁물을 만약에 분실한 경우 또 그걸 찾는다든지 아니면 배상을 받기가 쉽지 않은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배상이 많이 까다로운가요? 네. 그 피해구제 사건을 좀 살펴보니까요. 소비자원에서 적극적으로 합의 공고를 나서서 좀 진행을 해보니 한 약 70% 정도는 배상을 잘 못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배상을 받았다는 사건도 대부분은 또 소비자가 요구하는 정말 그대로를 다 받은 것이 아니라 일부를 조금은 좀 양보를 하고 어느 정도 손해를 보는 수준에서 배상을 받았었습니다. 사실상 세탁업자가 합의를 보지 않는 이상은 30%에 대해서는 분실 책임 자체를 인정하지 않거나 세탁업자의 과실도 확인이 됐다 하더라도 배상을 거부한 어떤 사건이 있다는 걸로 볼 수 있겠고요. 이럴 때는 그 소비자 피해가 있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참 중요할 것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런 소비자 피해를 좀 줄이기 위해서 또 예방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그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끔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5가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 세탁물을 세탁 의뢰할 때에는 인수증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고가의 어떤 의류라면 분실되었을 때 배상의 액수가 세탁 요금보다 훨씬 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세탁업자가 책임을 더욱 회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탁물 인수증을 받아두는 것이 가장 좋겠고요. 세탁물 인수증에는 세탁업체의 상호나 세탁물을 인수한 일, 날짜, 세탁 완성의 예정일, 세탁물의 품명이나 구입 가격, 구입일, 구입 수량, 또 그리고 세탁 요금 등 여러 가지가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탈부착이 가능한 옷의 부속물은 세탁물 인수증에 상세히 기재를 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부속물이란 것은 털, 옷깃, 벨트, 액세서리 등을 말하는데요. 이것들이 분실되어도 함께 세탁을 의뢰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탁물을 인수증 부속물 내용을 상세히 좀 기재해둘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세 번째, 세탁물을 의뢰할 때 여러 장의 옷을 맡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세탁물 회수 시 그 수량이 맞는지 세탁업자와 함께 확인하는 자세가 또 필요하겠습니다. 네 번째, 세탁물을 맡긴 후 세탁 완료 시점에 신속히 회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세탁물 분실 사고가 원래 세탁소에서 소홀히 관리해서 발생하는 문제이긴 하겠지만 세탁물을 찾아가는 시점이 늦어질수록 잃어버릴 가능성도 덩달아 높아질 것입니다. 잘잘못을 따지기에 앞서서 세탁물을 잃어버리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마지막 5번째, 적정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 세탁물을 구입할 당시의 영수증이라든지 카드 명세서라든지 이런 증빙 자료를 보관해 두면 좋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탁물이 분실된 경우에는 그것의 구입 가격이나 구입 일자를 알기가 좀 어렵고 배상 금액이 세탁 요금의 20배까지만 일괄 산정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른 적정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 구입 가격과 구입 일자를 알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잘 보관해 두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세탁물 분실 관련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소비자원 이찬양 울산 지원장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